세 번째 부동산 대책,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라고 저는 표현을 할 텐데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가장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이 시점에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책 유기책 네. 대출 규제 했죠. 네. 나름 초강력 대책 6억까지 우리 맞아요. 그때도 나름이었어요. 방송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간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딱 3개월 갔잖아요. 왜 그러냐면 3개도 채 안 갔죠. 네. 사람은 익숙해지고 적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97 대책이 발표되잖아요. 97 대책 발표되고 이제 막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7, 8월이 계절적 비수기도 있고 이제 눈치도 좀 보고 했으나 근데 7, 8월도 뭐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거래가 줄어든 거고요. 6월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거고 7, 8월이 4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됐거든요. 4천 건 거래는 2023년에 가장 많이 거래됐던 네. 거고요. 올 초 거래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은 아닌데 627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천 건 이상 거래는 됐고요. 9월 97 대책 발표되고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왜 올라가냐면 계속 정부가 그랬잖아요. 이거 맛보기야. 강한 대책이 있어. 그렇죠. 공급이 부족하지? 우리 공급 내놓을 거야 라고 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없어. 수도권 135만 원 그래. 135만 원. 우리가 숫자에 좀 약하잖아요. 135만 원가 도대체 뭐야?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면은? 분당 신도시 13개 규모니까 아는 사람은 또 더 느낌이 안 오죠. 아니 네. 5년 동안 분당 신도시 13개를 착공을 한다고?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공감이 안 되다 보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계산을 하냐면 135만 원 착공이잖아요. 네. 야, 착공은 공사 들어가는 건데 착공도 쉽지 않겠으나 그쵸, 당연히. 설사 착공을 하더라도 그러면 공사 기간이 요즘 한 3년, 4년 잡거든요. 그쵸. 그럼 2029년 돼야 입주하잖아. 2028년까지의 입주 물량 부족 문제는 결국엔 안 되는 거네. 그쵸. 뚝하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3년 안 되네. 근데 이게 3년에 그칠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실망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공급 대책만 깔끔하게 발표하면 되는데 네. 뭘 했냐면 마지막에 하나 추가했잖아요. 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50에서 40%로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것 봐라. 결국에는 토지거래가구역이 지정되고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겠네. 그쵸. 시점이 문제구나. 그러면 빨리 사야겠구나. 시장이 북새통이 나옵니다. 정부 의도는 그거죠. 야 노란불 켰다. 니들 달리지 마. 꼼짝 곧 마. 빨간불 들어올 거야.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엑셀레이터를 꼭 밟죠.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그쵸. 빨리 가다 보니까 9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아마 정부가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책 발표 전에 주간 변동률이 0.97 나왔거든요. 네, 그쵸. 627 발표 전에 기억해요. 성동구가 0.99 나오고 네. 마포가 0.97 나왔으니까 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난리가 나니까 저는 이번에 추석 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 그래서 10월로 넘어가니까 이거 17이 나오지 않을까 777, 627, 97이니까 이번에 네. 17 한번 해야지 라고 했는데 15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또 못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 마음이 급했고 우리가 이제 앞서서 표현이 강하다라는 뉘앙스를 주셨잖아요. 왜 강하게 느껴지냐면 규제 지역은 우리가 보통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하급 규제예요. 네. 그다음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네. 이렇게 딱 정하는데 이번에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핀셋 규제를 했잖아요. 그쵸. 강남구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 딱 지정해요. 또 올라가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 이렇게 또 확산되면 땅땅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생기더라.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의 학습 효과죠. 풍선 효과 생기는 거 그냥 한 번에 때려서 잡아버리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좋겠지? 라는 생각에 초강력 대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면 한 1년 네. 만에 서서히 해야 될 걸 한 번에 쏟아부었으니까 아마도 이 정도면 우리가 성공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뚜껑은 또 3개월 후에 열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에도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요? 네, 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이번처럼 3개월보다는 오래 갈 거로 보세요?
오래 간다는 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꽁꽁 일어날 수 없죠. 틀어막았으니까. 그쵸. 왜냐하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정부 정책의 11호 대책의 목표가 거래량을 내리고 상승률을 내리고 네. 가계부채를 많이 안 늘어나게 억제하는 게 목표라면 목표 달성할 수가 있죠. 근데 집값을 잡는다? 잡는다는 것도 이제 떨어지는 걸 잡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네, 네. 무주택자들, 대부분 사람들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힘들겠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사례가 있잖아요. 이미 두들겨 맞고 있던 애들 있잖아요. 누구? 강남 3구, 용산구. 용산. 강남 3구, 용산구는 2017년 파리 대책 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와요. 8년 동안. 규제는 내 친구. 이 토지거래가 구역은 네. 5년, 네. 2020년에 지정이 네. 돼서 5년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지정이 되잖아요. 올해 2월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폭등이 난리 일어나잖아요. 났죠. 네. 이게 규제의 역설이거든요. 규제는 익숙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친구가 돼요. 근데 풀어주게 되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신고가는 나오고요. 풀어주면은 그러니까요. 급등을 해요. 네. 이게 규제의 역설이거든요. 이게 진통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남발하게 되면 익숙해지면서 내성이 생기거든요.